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세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선생님이 함께 논에 나는 잡초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선생님이 도서관에 가서 2권의 책을 빌려왔는데 이 책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딱 폈는데 어떤 그림이 나왔는데 남자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죠? 숨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보면 뭔가 위장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네요. 바로 이 작물은 논에서 잠복하는 엘리트 스파이라고 소개된 바로 피예요. 피는 정말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잡초인데요. 위장술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횟감이 있죠? 광어. 그런데 광어 수족관에서 보면 어떤가요? 바닥에 몸을 딱 붙이고 마치 자기가 모래인 것처럼 모래 색깔을 띠고 바닥에 딱 엎드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카멜레온은 어때요?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모든 생물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위장술을 씁니다. 그래서 피도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하면서 벼와 닮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면 여기 논에서 나는 피는 이렇게 요렇게롬 생겼습니다. 이런 잎을 뭐라고 할까요? 꽃은 원추화서, 이렇게 원추 모양이다 라고 해서 원추화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엽초는 밋밋하고 털이 없고 약간은 껄끄럽다. 그리고 피, 얘는 논피, 얘는 그냥 피 해서 보릿고개 시절을 겪었을 때는 이 피도 어땠다? 식량작물로 이용이 되었다고 해요. 된장, 고추장 만드는 데도 쓰고 술을 만드는 그 원료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선생님 옆자리 조동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얘기인데 이 피의 이삭으로 개구리를 이렇게 유인해서 개구리 밥이라고도 불렀대요. 개구리 밥. 재미있죠? 그리고 피 다음으로는 이 풀을 소개할게요. 자, 짠짠짠짠 선생님이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는데 짜잔, 얘는 바로 사마귀 풀이에요. 우리 되게 많이 본 것 같죠? 잎은 굉장히 뾰족한 침 모양, 갈수록 이렇게 뾰족해지는 모양이라고 해서 피침형이라고 합니다. 얘도 피랑 마찬가지로 1년생이에요. 어때요? 이런 거 지나가면서 한 번쯤은 본 것 같죠? 이름은 사마귀풀. 옆에 살짝 보면 얘는 다개장풀이라고 하는데 얘도 많이 봤어. 보이죠? 많이 뽑아본 기억이 나네요. 사마귀풀은 사진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누군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3학년 여러분들은 사진을 본인들이 직접 찾았기 때문에 이 꽃 색깔 어디서 많이 보았죠? 바로 물달개비라는 잡초입니다. 물달개비는 어떻게 물달개비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자, 꽃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보라색 꽃, 요게 바로 닭의 벼슬을 닮아서 달개볕, 달개볕, 달개볕 하다가 불편하니까 발음의 편의상 물달개비가 되었다고 해요. 물달개비. 닭의 벼슬 닮았나요? 그런데 이 물달개비는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유래가 조금 적혀 있어요. 헤이안 시대 귀족과 함께한 사랑의 메신저였대요. 이 논에서 피어나는 보라색 꽃이 뭔가 로맨틱하고 해서 일본의 어떤 연애 편지나 그런 기록에는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물달개비는 만엽집에 수록된 사랑 노래에도 자주 등장한다. 어딘지 고귀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꽃을 바라보며 당시 사람들은 로맨틱한 사랑을 꿈꿨는지도 모른다 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작물과 잡초를 정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쓸모나 가치가 없어 보이는 물달개비도 이 시대에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해요. 재미있죠? 그리고 메신저 역할뿐만 아니라 물달개비의 이 하트를 닮은 잎, 여기 잎 보이시나요?
요 이파리는 이 당시에 일본 당시에서 파와 구분하지 않고 식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뿌리파와 그래서 파와 동격인 잡초라고 써져 있어요. 다음은 자, 이름이 조금은 특이해요. 3학년 학습지를 잠깐 참고할게요. 너도 방동산이에요. 그런데 생김새를 한번 잘 보세요. 가시처럼 삐죽삐죽하고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이 식물 도감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짜잔! 얘는 너도 방동산이는 아니기는 하지만 같은 방동산이와 같은 사촉과인 방동산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이집트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은 뭔가 이집트에서 나는 식물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이를 만드는 데 쓰였던 식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와 이 방동산이 너도 방동산이는 형제예요. 같은 사촉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우리는 논에서는 얘를 잡초라고 규정을 했지만 같은 사촉과인 파피루스는 종이를 만드는 데 쓰였고 이집트에서 종이를 만드는 데 쓰였고요. 그리고 또 이 방동산이나 방동산이 알방동산이 이런 아이들은 조경수에서는 또 예쁜 관엽수로도 쓰입니다. 이런 뾰족뾰족한 잎을 보기 위해서 관엽수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잡초라는 것은 오롯이 누가 정한 기준이다? 그냥 재배자가 정한 기준이다. 잡초가 작물이 될 수도 있고 잡초가 종이가 될 수도 있고 잡초가 어떤 게 될 수도 있고 관엽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요. 선생님이 기사를 하나 스크랩 해왔어요. 세계 최초의 종이 파피루스, 고향은 이집트래요. 파피루스의 원산지는 이집트 나일강가고요. 많이 나는 곳은 지중해 연안, 얘도 마찬가지로 물가에서 자랍니다. 연안 습지예요. 그래서 쓰임새는 종이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튼튼한 배나 바구니를 엮는 데도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방동산이와 파피루스가 차이가 있다면 얘는 키가 무지무지 커요. 선생님은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좋아하고 이집트의 뭐 람세스 이런 신화도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런 벽화, 그런 신화 그림에 보면 파피루스가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종이를 영어로 페이퍼라고 하는데 이것도 파피루스에서 유래한 것이다. 너무 재밌죠?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종이를 영어로 페이퍼라고 하는 이유도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 식물원에 가면 물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를 볼 수 있는데 멀리서 보면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 같지만 우리나라 들에서 자라는 방동산이랑 많이 닮았어. 그런데 파피루스가 어떻다? 훨씬 키가 크다. 파피루스는 키가 3, 4m까지 자라기도 한단다. 짜잔! 다음 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도 방동산이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 선생님이 사진을 이름이 나와버렸는데 짜잔! 이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잡초의 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 알로 구근으로 묵을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했었어요. 바로 올방개입니다. 올방개는 지우가 사진을 이렇게 잘 찾아줬는데요. 약간 다른 이렇게 속새라는 풀이 있어요. 화훼과에서 많이 쓰는 그런 풀인데 속새처럼 통통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 밑에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뚱뚱한 구근으로 묵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부여농기센터 벼농사를 대체할 소득 작목으로
무엇을 육성한다? 바로 올방개다. 올방개는 논에서는 잡초 취급을 받는 아이였는데 얘를 재배해서 묵을 만들어 보니까 오히려 쌀보다 수익성이 어땠다? 더 좋았다라는 기사예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새로운 농가소득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 변홍사를 대체하는 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대체 작목으로는 영과 올방개 1.6헥타르 정도 등이 있다 하는데 특히 올방개는 1000제곱미터당 얼마일까요? 바로 10아르입니다. 항상 10아르라는 단위가 많이 쓰인댔죠? 10아르는 300평인데요. 10아르당 예상 소득이 무려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벼농사는 예상 수익이 얼마일까요? 78만 원 정도예요. 그럼 약 몇 배가 더 높은 거예요? 6배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걸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창의성, 틀에 갇히지 않고 남들이 잡초라고 지정했다고 해서 잡초를 잡초로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이죠. 물달개비 너는 꽃이 예쁘구나. 올방개야 너는 정말 통통한데 내가 널 먹어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피 너는 벼랑 닮았는데 벼처럼 그냥 먹어보면 안 될까? 하고 선생님 다 먹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뻐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올방개가 우리 삼례 농장에도 엄청 많이 자란대요. 여름이 지나고 나면 무성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방개를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직접 손으로 뽑아서 묵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선생님은 해보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고 싶죠? 코로나를 이기고 다시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온라인으로 열심히 공부합시다.